마크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협상은 지연되고 있고 또 휴전은 연장되고 있고 이란 전쟁 리스크의 상황은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최근 이번 주 들어서 우리 시장이 사실 이란 리스크보다는 대형주의 실적 발표 여기에 대해 희망을 걸면서 오르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오늘은 살짝 숨을 좀 고르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코스피는 사실 장 초반에는 사상 최고치 쳤죠. 6,400선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 현재는 숨을 고르면서 3거래일 만에 조정. 코스닥도 지속적으로 오르다가 9거래일 만에 잠시 쉬자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는 역시나 2차 전지 강세 이런 테마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브리핑 통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쟁통에도 대형주의 실적 발표 차분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걸 기대가 그쪽에 있으니까요. 일단 내일이 목요일이죠. 벌써 내일인데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됩니다. KB증권에서는 오른 아침에 AI 시대를 분석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최대의 수혜는 어쨌든 우리나라의 탑2 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논리가 이렇게 적힌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그걸 좀 설명을 해드리면 AI가 그러니까 학습을 하는 생성형 AI가 1단 1.0이었습니다. 1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생성형 AI. 이제 지금은 2입니다. 2단계 AI 2.0 세대 시대 에이전틱 AI라고 해서 스스로 생각해서 결정하고 이제 결과를 도출해내는 역할까지 하는데 AI 2.0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종착점은 뭐하냐? 피지컬 AI예요. 그래서 그게 AI 3.0 시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피지컬 AI로 가는 그런 단계인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AI 스스로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실행 하는 그러니까 구조적인 패러다임이 이렇게 지금 변화하고 있다라는 데에서도 투자 자금 이런 쪽이 지금 생성이 되고 있는 거고요. 빅테크 기업들 뭐 대표적으로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기업들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올해 AI 시장을 초기 단계로 인식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AI 시대의 조정의 빌미도 이게 거품인가 거품이 아닌가 끊임없이 싸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수요자들 그러니까 고객들, 빅테크 기업들은 AI 시장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시대적으로 초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생존 전략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캐파 늘리고 생산시설 투자하고 거기에 대한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면서 생존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더 강해질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을 읽을 수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메모리를 확보하는 게 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생존 전략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3년에서 5년치 두둑하게 길게 계약을 하는 거죠. LTA, 메모리 공급 부분을 위해서 장기 계약 지금 맺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따지면 메모리의 몸값이 올라가니까 메모리 값을 올려도 이들은 사겠죠. 이러한 선순환 구조 때문에 삼성전자 그리고 내일 있을 SK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이쪽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조적으로 메모리 사이클이 괜찮을 수 있는 이유는 기업들이 AI 에이전틱 도입을 더 가파르게 그 속도가 더 가파르게 지금 도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엔 5%였는데 올해는 40%까지 뛸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AI 시대에 지금 가파른 시대 변화상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의 폼을 아주 잘 열어줬습니다.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훨씬 웃도는 그런 실적을 발표했는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올해 335조고 내년은 488조를 벌겠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SK하이닉스 역시 올해 251조를 벌고 내년에는 358조 원을 벌겠다. 이렇게 KB증권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실적도 잘 나오고 돈도 잘 버는 거 확인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미끄러지면 시장이 전반적으로 추락하고 여기에서 동력이 있으면 시장이 뛰고 이러잖아요. 이 이유는 시총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코스피 시총 비중 거의 43.5% 차지하는데 삼성전자가 26.8%고요. SK하이닉스가 16.7%입니다. 그래서 KB증권이 코스피 한 이 정도 가겠다. 그 선이 있거든요. 바로 7,500포인트인데 이를 가정했을 때 역시나 시장을 이끌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축은 반도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동 리스크 결말은 아직 안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관심은 실적과
밸류로 옮겨가고 있는 흐름들 이미 우리는 간파를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내일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 서프라이즈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총 비중이 높고 앞으로 메모리 가격이 올라서 실적 가파르게 올리는 성장 구간인 사이클 이 구간상 결과적으로 AI 2.0 시대 그리고 앞으로 AI 3.0 피지컬 AI 시대를 바라보면서 최선을 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되겠다라는 반도체 전략이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내일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한 10시 5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 보고 나서 머니코드 이어가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이 장 초반에 6,400선까지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어제에 이어서 또 써냈습니다만 잠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계속해서 변동성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중동 관련된 이슈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차 협상이 불발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한 없는 휴전을 지금 제안한 상황이고요. 어떻게 될지 조금 우려가 조금 생기는 가운데 국제유가가 다시금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이 시장의 발목을 조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일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영업이익 비중이 70%를 넘어설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삼성전자 쪽으로 그래도 낙폭이 조금 덜한 상황이고 하이닉스가 좀 크게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에 대한 펀더멘털 여전히 계속해서 목표가 상향 조정도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이 영업이익 전망치도 높아지고 있지만 어제 너무 올랐던 만큼 오늘은 조금 하이닉스 쪽으로 빠르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1% 넘게 하락하면서 낙폭을 조금씩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장중에 잠깐 상승으로 전환이 되기도 했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0.6%가량 다시 하락하면서 반도체 투톱이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고요.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그래도 어제에 이어서 연일 뜨거운 상황입니다. 삼성 SDI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이 어제 벤츠와 수조원대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과 함께 장중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였고 두 자릿수 급등으로 마감을 해줬었는데요. 오늘도 LG 에너지솔루션은 약 1% 가까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JP모건에서 LG 엔솔의 목표가를 51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리포트가 또 나왔습니다. LFP의 선두주자라면서 LG 에너지솔루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는데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1.36%가량 오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삼성 SDI도 3% 넘게 오르면서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삼성전기 같은 기판주들도 좋습니다. 2차 전지와 함께 반도체 기판주들이 움직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고부가 기판에 대한 기대감이 연일 시장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투자를 확대하면서 캐파를 늘린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었죠. 이제 삼성전기가 FC-BGA를 공급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앞으로 고부가 기판이 빅테크들의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로 따라 이 시장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기 또 신고가 썼고요. 4% 넘게 상승 중입니다. 오늘 좀 특징적인 건 삼성전기보다 LG이노텍이 더 강하다라는 점인데요. LG이노텍도 이 고부가 기판에 대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오늘 14% 넘게 오르고 있는데 증권가에서는 LG이노텍 최근 들어 이러한 급등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오늘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이수페타시스도 10% 넘게 오르면서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반도체 기판이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투톱은 쉬어가지만 기판단에서 급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고요. 반도체에 대한 투자 심리는 여전히 뜨겁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산주들도 오늘 좋습니다. 현대 로템이 4% 넘게 오르고 있고요. LR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15% 넘게 급등 중입니다. 어제 공시를 했는데 이 수주 계약 공시를 했습니다만 그 안에 내용은 좀 비어 있었습니다. 계약 상대방과 금액이 비공개 처리됐는데요. 다만 시장은 이에 대한 기대감을 좀 안고 있는 듯하고요. 오늘 오름폭을 계속해서 키우면서 15%가량 급등, 100만 원 선을 넘어서면서 황제주에 등극했습니다. 오늘 방산주 일제히 상승 중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거의 3% 가까이 상승해주고 있는데 일단 지금 미국에서 SAS 2021이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최대 방산 전시회인데 여기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LG 넥슨 참여를 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미국 기업과 MOU를 체결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따른 기대감 오늘 좀 방산주 쪽으로 붙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동 협상도 좀 무마가 되면서 방산주 쪽으로 강한 모멘텀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조선주들도 장 초반 잠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중공업도 2% 가까이 올라주고 있는 상황이고 마스가가 공고히 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HD 현대중공업과 HD 한국조선해양도 각각 강보합 2% 넘는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오션은 장 초반 2% 넘게 상승했는데 지금 오름폭이 좀 줄어들면서 현재 시간 기준으로 강보합권까지 내려왔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어제 LS 일렉트릭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북미향 매출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80%가량 증가했고요. 초고화 변압기에 대한 수주가 연일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북미 데이터 센터 향 매출도 증가된 것이 실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2%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데 다만 오름폭을 조금 줄였다라는 점은 좀 아쉽고요. 효성중공업도 일단은 0.6%가량 상승하고 있지만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조금씩 커지면서 1%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호실적 발표한 LS 일렉트릭만 전력기기 3사 가운데 좀 가장 크게 올라주고 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그 외에 주가 함께 살펴보자면요. 오늘 화장품주도 좋습니다. APR이 6% 넘게 오르고 있는데 이제 화장품주에 대한 투심이 좀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듯합니다. APR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꾸준히 나오고 있고 51만 원짜리도 나왔었죠. 오늘 일단 APR, 달바글로벌 같은 종목들 일제히 튀어오르고 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실제로 K뷰티의 실적이 지금 수출 데이터로도 증명이 되고 있는 만큼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강하게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 나머지 기술주들은 좀 일제히 쉬어갑니다. 현대차와 기아도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원전주들도 전반적으로 쉬어가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2% 넘게 하락 중입니다. 최근 들어 원전과 그리고 중동 재건 기대감으로 올랐던 건설주들도 오늘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분위기도 빠르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도요. 일단은 장 초반 대비해서 좀 낙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약바이오주들이 일제히 하락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시총 상위 종목들을 차지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주들이 오늘은 좀 밀리면서 시장 안에서 코스닥 지수를 좀 끌어내리는 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천당 제약이 오늘 14% 넘게 급락하면서 낙폭이 굉장히 크게 확대됐다라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이외에도 알테오젠과 HLB도 지금 삼천당 제약의 하락으로 제약바이오주들의 투심이 좀 부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낙폭을 키우고 있다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반도체 소부장단 안에서는 움직여주는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나 기판 관련해서 태성이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도 기판주들이 뜨겁잖아요. 태성도 9% 넘게 오르면서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기판 관련된 종목들의 투자 심리는 긍정적이고요. 심텍도 4% 넘게 상승 중입니다. 동진세미캠도 7% 넘게 오르면서 오늘 반도체 장비 관련된 종목들도 어느 정도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만 로봇주들은 오늘 전반적으로 쉬고 있는 상황, 2차 전지 안에서도 2차 전지 시총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에코프로 그룹주는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알루미늄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 안에서도 소재단은 좀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다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첨보 같은 경우도 어제 이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조금은 어제와 비슷하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투심은 긍정적인 상황이고요. 코스피 시장 안에서 기판 관련된 종목들도 여전히 긍정적이지만 일단은 반도체 투톱이 조금 쉬어가면서 시장이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낙폭을 조금 키우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6,400선까지 넘어서면서 장 초반 굉장히 강했는데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6,400선 내려놨고요. 전장 대비 0.45%가량 하락한 6,363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낙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넘게 밀리면서 1,166포인트 지나갑니다. 코스피 200도 0.5%가량 하락 중인데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코스피 지수 자체적으로도 낙폭을 키우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매매 동향은 어떨까요? 일단 코스피 시장부터 열어볼 텐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도가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이 좀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10원가량 오르면서 출발했고요. 다시 1,475원 선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시장을 사들였던 외국인이 오늘은 좀 빠르게 매물을 출회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도 함께 시장을 팔고 있습니다. 개인
개인만의 순매수가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일단은 개인만의 순매수만이 좀 들어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도가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양시장에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외국인들이 좀 시장에 대한 시선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을지, 내일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외국인들의 투자 방향이 어느 쪽으로 흘러갈 수 있을지 잘 눈여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열어봤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숨을 고르고는 있어도 그래도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140만 주 정도 들어오면서 어제 이어서 매수에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긍정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대형주 실적 발표 구간입니다. 그래서 삼전 닉스에 대한 분석 보고서 많이 나오죠. 근데 반도체가 약간 흔들릴 때 반도체 말고 뭐라도 좀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켓나우 2부에서도 바벨 전략 이런 부분으로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일단 비반도체 투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생각, 이 아이디어로 출발을 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도주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연장선에서 일단 전략은 구축하되 비반도체 투자는 선별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전략을 제시했거든요. 하나하나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말고 좀 대안으로 생각할 만한 섹터가 있을까 하니 세 가지 섹터를 언급을 했더라고요. 에너지 화학 되겠고 전력 설비 그리고 증권 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에너지 화학 전반적으로 자금은 잘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나눠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 정유 에너지 쪽에 뭔가 숫자 데이터가 더 깔끔하게 명확하게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주가 수익률은 한 자릿수였는데 EPS,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이익은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정유 에너지가 조금 더 투자하기가 좀 편안한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언급한 듯하고요. 화학 소재는 정유 에너지에 비해서는 EPS 개선이 1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두 자릿수, 여기는 세 자릿수라고 얘기했는데 EPS 이런 부분 개선이. 근데 화학 소재는 또 주가는 또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선 대비 주가의 상승률을 따져봤을 때 훨씬 정유 에너지 섹터 쪽이 투자할 맛이 나지 않겠느냐 하나의 대안으로 이렇게 언급을 해서 에너지 화학은 정유 에너지 화학 소재 섹터라면 정유 에너지가 더 좋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전력 설비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일부 종목들이 팍 튀니까 이게 가장 유력한 대안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실적 개선에 대한 폭이나 수급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제한적일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넓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가장 유력한 주도 후보군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은 했습니다. 세 번째 증권 섹터인데요. 여기는 좀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익률이나 아니면 이제 실적은 개선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주가 상승 부담되는 섹터도 있는데 주가 밸류상으로 가장 부담이 낮은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긍정적인데요. 하지만 외국인 수급은 아직 잘 들어오는 게 확인되고 있지는 않다고 해서 이게 약간 미스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삼성증권을 제외했을 때 그러니까 수급적인 확인은 좀 필요한 상황이고 뭐 실적이나 밸류 같은 거는 뭐 좋게 평가한다라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전력 설비 이게 이제 다음 비반도체에서 주력 후보군이 될 것 같고 그렇게 따지면 주도적인 그 잠재율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섹터는 증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에너지 화학 섹터 중에는 정유 에너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파르게 오른 섹터 중에 이거 말고 이런 섹터들이 최근에 좀 눈여겨보시잖아요. 그런데 이 상승, 그러니까 가파르게 상승했던 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선별 투자가 정말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표적으로 2차 전지입니다.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최근 한 달간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거든요. 거의 30% 가깝게 올랐으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도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수익률이 이렇게 그래도 다른 업종 대비해서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스마트머니 같은 경우에도 가장 비반도체 섹터에서 가장 많이 들어온 섹터가 바로 2차 전지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시장에 미끄러지는 과정에 좀 숨을 고른다라는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은데 2차 전지 섹터는 또 나홀로 잘 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자금은 많이 들어온다라는 부분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수소에서는 전반적으로 보면은 일부 종목들로 좀
쏠림 현상이 가속화됐거든요. 대표적으로 삼성 SDI입니다. 근데 삼성 SDI가 왜 이쪽에서 거론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에너지 저장 장치 쪽입니다. 이게 이제 태양광 풍력 수소가 다 에너지잖아요. 근데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저장 장치 이쪽에 힘을 싣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분류했는데 이쪽에 자금이 1조 이상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종목으로 쏠리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기술적으로 과열 국면이 아닌가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목석 관리가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고요. 조선 기자재 엔진으로 봤을 때 조선 본업 대비했을 때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 가격과 기관 수급 이런 부분에 이미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원자력 섹터는 밸류 부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반도체 특히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섹터는 좀 선별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이런 섹터의 흐름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하나하나씩 나오죠. 왜냐하면 이제 선별 투자가 중요하다고 해서 전체적인 섹터를 좀 훑고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S 일렉트릭. 오늘도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목표 주가를 하나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올려 잡았습니다. 22만 원으로 잡았고 기존 대비해서 77% 올려 잡았습니다. 가파르게 올려 잡은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요. 매수는 유지입니다. 실적이 나왔는데 괜찮게 나왔습니다. 컨센에 부합했다라는 부분이고 인건비, 일회성 비용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괜찮았고 분기 기준 최대로 나왔습니다. 은이나 전기동 가격에 대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가격 부담에 대한 상승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환율이 또 긍정적으로 겹치다 보니까 수익성을 방어했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고요. 1분기 신규 수주가 이제 1조 원이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1년 사이 27%는 그런 수주 단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제목에도 언급해드렸지만 LS 일렉트릭은 확실히 초고압 변압기 그리고 배전 이렇게 양 사이드가 있습니다. 근데 초고압 변압기는 상반기에 이제 터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하반기 돼서는 배전반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기대가 차츰차츰 올라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지금 수주 잔고로 봤을 때 고간에 얼마나 있나 봤더니 한 5조 6천억 원 정도 있는 상황인데 전 분기 대비해서 6천억 원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은 우상향 패턴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하나증권에서는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초고압 변압기에서 수주 잔고가 좀 채워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은 배전반이 이제 하반기에 상승 동력이 되어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걸 조금 더 말씀드리면 배전 사이클에 진입을 한다고 합니다. 초고압 변압기는 고속도로라고 생각하면 되고 배전은 약간 골목길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도시로 가는지 도시에서 각 가정과 공장으로 가는지 그런 느낌을 좀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배전 사이클 진입 앞서서는 이제 초고압 변압기에 대한 수주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와서 긍정적이었다면 하반기로 갈수록 배전반에 대한 사이클 눈여겨봐야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배전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나 제품 이런 부분에서 좀 맛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게 바로 LS 일렉트릭입니다. 온사이트 발전원이나 ESS 등 이런 부분이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긍정적이고 데이터 센터 왜 얘기했냐면 빅테크에서는 이런 투자를 자꾸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반도체 AI 시대 2.0에서 3.0 가는 길목을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투자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내년까지 미국 유타 MCM이라고 해서 유타에 있는 생산 설비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캐파는 늘 것이고 조금 더 국내 청주 공장이나 텍사스 동남아까지 신규 사이트를 좀 확보할 더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LS 일렉트릭 22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하나증권에서 올렸다고 말씀드렸는데 LS증권에서 26만 원으로 또 높여 잡은 흐름들이 오늘 아침에 있었습니다. 오늘 증권사 상당 부분 LS 일렉트릭 분석했습니다. 왜? 실적 발표 연관해서 나온 거겠죠. 그러면서 26만 원으로 그러니까 밴드 거의 상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최상단. 스토리, 성장 스토리, 초고압 변압기와 배전반 이쪽입니다. 그리고 실적 괜찮아지니까 모두 최강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오르는 이유 이런 쪽에서 일지 않을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 추후 이런 부분이 받쳐줘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JP모건에서 LG 엔솔, 앞서서도 2차 전지 그리고 전력기기 다 비반도체 섹터에서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조금 더 파고들면 LG 엔솔이 있더라고요. JP모건에서 전고점 넘을까? LG 엔솔 아마 전고점 52만 원이었을까요? 이었을걸요. 근데 목표 주가 JP모건에서는 45만 원 얘기했다가 51만 원으로 올려잡았고 비중 확대 유지 전략을 제시를 했습니다. 왜 올렸냐? 영업이익 전망치를 올렸거든요. 한 올해는 2%, 내년 1% 정도 추가적으로 올렸습니다. 여기에서 긍정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들이 있는 거고요.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공급 계약 소식을 알렸는데 LFP 배터리 공급 업체로 선정한 거 처음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그런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위가 좀 됩니다. 2조 원 넘게 계약을 했고 LFP 배터리 공급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그 르노 이외의 OEM 쪽에서 봤을 때 첫 LFP 배터리 수주를 하는 거기 때문에입니다. 사실 중동 분쟁 일어나고 이후 2차 전진 관련주, 배터리주는 더 빵 뜨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ESS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필요성 더 크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국내에서 LFP에서는 확실히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추가 수주를 기대하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라고 언급해드리겠습니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 외에 삼성 SDI도 최근 긍정적이었잖아요. 근데 같이 발표를 했죠. 여기는 이제 하이니켈, NCM 배터리 공급 파트너십 약 10조 원 더 규모가 큽니다. 이론적으로 계약 소식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함께 좀 언급을 해드리고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JP모건에서는 51만 원으로 높여 잡았다고 했는데 국내 증권사 항상 이제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과연 이제 비교 분석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좀 써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67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제시했고 흥국증권에서는 55만 원으로 제시했고 최근에 LS증권에서는 35만 2천 원으로 올려 잡았는데 약간 밴드에 좀 차이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JP모건은 긍정적인 밴드 형성, 그 평균치 맞추지 않았나 이런 생각 해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다올투자증권에서 전기차 핵심 부품 기업을 좀 봐야 할 때다라고 하면서 언급을 했더라고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러면 자연적으로 전기차 부품 핵심 업체들 이제 눈이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서사 구조를 짰더라고요. 지금 3월입니다. 3월 유럽 전기차 판매 발표가 임박하고 있는데 이걸 긍정적으로 보더라고요. 굉장히 대반등할 것이다. 수요가 40% 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다라고 다올투자증권에서는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모비스부터 분석을 했는데 목표 주가 60만 원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미국에서 생산하는 기업 우리가 보조금, 세제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미국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대응을 했었고 그러면서 2030년 그 수령액이 한 1조 원 정도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전기차, 그러니까 유가가 너무 이게 전쟁이 아직 끝나지도 않기 때문에 오늘도 원유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커서 주가가 그렇게 쉬 못 가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게 전쟁에 대한 결말이 나기까지는 원유 불확실성은 큽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후에 조금 더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어쨌든 이러면서 반사 이익은 전기차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전기차 수요가 반등하면 이익이 확대될 수 있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배터리 팩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3월부터 고유가였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 전기차 수요 이런 부분이 좀 붙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요. 전분기 대비해서는 1분기 영업이익 좀 낮춰질 가능성은 있으나 2분기부터 전동화 부문의 턴 어라운드가 가시화되면서 긍정적이고 기아를 중심으로 전기차 판매는 늘어날 가능성 이런 부분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 핵심 부품 기업으로 일단 언급이 됐고요. 다음 판은 이제 SL과 화신 되겠습니다. SL도 목표 주가 일단 있습니다. 10만 원입니다. 여기는 이제 기술력인데 초미세 렌즈 기업 기술인데 그 도입이 확대가 되면서 아무래도 이런 초미세 기술력이 있는 기술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흐름에서 자연스럽게 연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제네시스와 아이오닉에 적용이 되는데 20에서 30%의 평균 판매 단가가 인상될 가능성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부품사 최대로 영업이익 1분기에 낼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다만 전분기에 대비해서는 소폭 좀 빠지는 느낌은 있네요. 그래도 아무래도 부품사에서는 최대
시대라고 하니까 눈여겨볼 만하고요. 화신 같은 경우에는 뭐 투자 의견이나 뭐 목표가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주가 모멘텀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화신을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는 국내 배터리 팩 케이스, 그러니까 배터리 외부적으로 뭔가 보호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 비반으로 외형 성장을 한 곳입니다. 단가도 대당 한 100만 원 수준이라고 하고요. 올해 매출은 한 1,600억인데 좀 많이 튈 가능성이 있나요? 내년은 딱 1,000억 원 더 벌어서 2,600억 원 정도 매출단을 기록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왜 이렇게 나오냐 봤더니 2분기 기점으로 이렇게 좀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개선에 대한 사이클이 2분기를 기점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잖아요. 지금 스타트 2분기 4, 5, 6월이니까 이런 부분으로 화신 언급했으니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전기차 핵심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에서는 하나솔루션 얘기했는데 저희 머니코드에서 유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이런 부분 담아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단 유진투자증권은 새롭게 제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목표가를 새롭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5만 원 제시했네요. 그러면서 단서가 실적 발표한 이후에 목표가를 좀 재산정해보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유상증자 규모는 줄었습니다. 비판의 목소리를 의식한 걸까요? 2조 4천억 원에서 1조 8천억 원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채무 상환에 우리가 50%이 돈을 쓸 거고 시설 투자에 50% 우리가 돈을 쓰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럼 시설 투자 자금 뭐가 들어갈까 이렇게 보니까 9,077억 원 정도 되는데 올해부터 28년까지 진행이 될 거고 진천, 페로브스카이트, 텐덤라인, 탑콘 셀라인이라고 해서 어렵지만 그냥 차세대 태양광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쪽으로 구축하겠네. 일단 이렇게 개념을 잡아보시고 여기에서 의미 있게 볼 게 있는데 우주 태양광 쪽인데요. 일단 뭐 이 영업이익부터 좀 말씀드리면 2030년 영업이익은 2조 9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30년이니까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는 항상 높게 잡기 마련이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신재생 매출 연 26% 성장에 대한 전망치 이렇게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좀 바라봤고요. 여기 제목에서 우주 투자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우주 태양광 이쪽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유상증자한 이유도 신사업에 투자하겠다라는 의지 이런 부분 좀 읽을 수 있겠죠. 스페이스 X 같은 경우에도 주요 핵심 부품 이런 부분을 실리콘 태양 전지로 선정하면서 사업을 좀 펼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들이 좀 언급이 됐고요. 어쨌든 페로브스카이트 텐덤 차세대 태양광 쪽입니다. 근데 이게 2019년부터 개발을 해왔고 우주를 이쪽을 좀 활용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대면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세계 최초로 어쨌든 신뢰성 인증을 받았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피드 초기 계약을 좀 시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9년도 상업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우주 투자 스토리를 입은 하나솔루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유진투자증권에서는 목표주가 5만 원을 제시했고 최근 어떤 증권사에서 4만 6천 원으로 목표주가를 내린 곳도 있었습니다. 좀 희비는 엇갈리는 목표주가 설정인데 이런 흐름으로 지속적으로 리포트가 나오면 머니코드에서 자세히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좀 숨을 고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뭐 이란 전쟁 관련해서는 풀리는 것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내일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 이미 이번 주 초반에 대형주의 실적 기대감은 좀 반영이 된 듯도 합니다. 그러면 수요일 이 기점으로 우리는 어떻게 시장을 봐야 될지 이난희 2대1 온 파트너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아름다운 조정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조정장이 얼마 전 우리가 5천 포인트를 올 때 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그때는 솔직히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시장을 주도하고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조정을 볼 때는 특별하게 어떤 테마성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좀 조정을 보면은 시장이 완전히 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조금 굵직한 종목들이 테마를 이루어서 움직여주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부터 2차 전지 그쪽 관련한 종목들이 좀 움직여주면서
또 오늘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뭐 스페이스 X사 관련한 이런 종목들이 사실 여러분들께서 그런 기술적 흐름의 위치를 보면은 상당히 조금 가파른 그런 모습이잖아, 그죠? 근데 지금 시장의 특징이 어떠냐면은 누구나 쉽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적 흐름에 있는 종목들이 상승하기보다는 이미 밑에서 많이 상승을 해온 상태에서 그죠? 마지막에 이렇게 좀 파이널 게임을 만드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 부분들의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보면 삼성 SDI라든지 뭐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보면은 굉장히 가파른 상승이고 미래세 벤처 투자 같은 이런 종목들도 보면은 상당히 그저 가파른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수급을 이해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도저히 해석이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이렇게 기술적 흐름이 좀 낮은 구간에 있는 이런 종목들을 좀 많이 보시는데 오늘은 일단 지금 보면은 이제 시장이 이제 순환을 하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가 순환을 했고 오늘 아침에 2차 전지라든지 자동차 부품 관련한 종목들이 살짝 얼굴을 비쳤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런 모습에서 그 치고 나간 거는 지금 보면은 스페이스 X사가 좀 지금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오늘 넥스트 트레이딩 시간에서 뭐 성우하이텍이라든지 하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자동차 부품 관련한 이런 종목들이 살짝 움직여줬다면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도 또 한번 관찰을 해보면서 그죠? 다음 흐름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전략을 짜보는 것도 나쁘지가 않고요. 오늘 스페이스 X사가 움직이면서 태양광이라든지 요 에너지 관련한 이런 쪽으로 지금 좀 시세가 조금 몰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지금 보면은 당장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이나 기술적 흐름은 아니지만 바닥을 다지는 뭐 그런 어떤 형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보는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하셔서 보는 전략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란 문제 같은 경우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쉽게 마무리가 될 수 있기에는 좀 애매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지금 보면은 항상 그 지도자의 지지율이 어떠냐에 따라서 승패를 좌우할 수가 있는데 뭐 여러분들 아침에도 뭐 케빈 허시가 그저 청문회에서 나는 절대 뭐 누구의 꼭두각시가 아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트럼프가 그저 케빈 허시를 선택한 것도 뭡니까? 금리 인하의 어떤 기대 심리, 그저 자기 말을 잘 들어줄 것 같은 그런 부분이었지만 역시 그런 부분들이 약간 불협화음이 나오면서 미국 시장도 어떻게 되냐면 조정을 받았지만 그거는 조정을 받을 구간에서 받는 어떤 기술적 흐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지금 일단 이 이란 전쟁이라는 거는 뭐 어차피 마무리는 되겠지만 언제 마무리가 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더 격화만 되지 않는다면은 시장이 아름다운 조정을 하면서 약간 순응하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종목 선정 잘 하시면은 오히려 더 수익 구조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항상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 중반까지 왔습니다. 주 후반도 잘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난희 이데일리 온 파트너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지금 이란 전쟁 그 휴전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제 연장된 흐름으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까 궁금하실 텐데 바로 이어서 저희가 잘 점검해 드릴게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사실상 교착에 빠지며 중동 긴장이 다시 고조됐다. 휴전 종료를 하루 앞둔 가운데 협상 재개 여부조차 불투명해지면서 군사 충돌 가능성이 다시 부각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연장 의사가 있다며 협상 여지를 남겼지만 이란은 추가 협상에 선을 긋는 분위기다. 미국의 유조선 납포와 해상 압박을 해적 행위로 규정하며 협상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기류가 강해졌다. 중재를 위해 나설 예정이던 JD 벤스 부통령의 이슬라마바드 방문도 결국 보류됐다. 협상 채널이 사실상 멈추면서 외교 해법은 안개 속에 빠졌다. 핵심 변수는 호르무즈 해협이다. 하루 약 2천만 배럴 원유 수송이 걸린 이 해협이 봉쇄 상태에 가까워지며 국제 유가와 증시 변동성이 동시에 확대됐다. 시장에서는 공급 차질이 아직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시각도 나온다. 협상 교착이 장기화될 경우 유가와 증시 모두 추가 충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경고가 나온다. 네, 전쟁 협상은 지연되고 휴전은 연장되고 원유 시장의 변동성은 커질까요? 시장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투자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지 우리 이 시간은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시장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반도체와 2차 전지, 쌍끌이 축으로 해가지고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 오늘도 사실 밀리지만은 장 초반은 최고치를 썼습니다. 시장의 질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예, 뭐 일단 다행스럽게도 시장이 빨리 회복을 해서 네. 뭐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증시 자체가 사실상 그러니까 그 소위 지금 전쟁의 그러한 공포, 두려움 뭐 이런 데서 좀 벗어나는 것 같아서 이제 다행스럽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지수만 놓고 보면은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이미 그 자체적으로 종전 선언을 해버렸죠. 네. 예, 이제 뭐 전쟁은 끝났고 그 이유를 바라보자 뭐 이런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미국은 이미 전고점을 뚫었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 2월 말 그 고점을 뚫고 그 주변에서 지금 이제 소위 서성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오늘 기대했던 미국과 이란의 그러한 협상 소식이 좀 들렸으면 조금 더 좀 편안하게 갔을 텐데 어쨌든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어쨌든 확실한 건 중요한 것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자체도 확실히 협상을 강하게 원한다라는 네. 신호가 나오고 휴전도 지금 어찌 보면 무기한 이제 지금 연장된 거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지고요. 이제 다만 이제 걱정은 이것이 이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뭐 이란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근데 다만 이게 빨리 안 끝나면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있는 것이 오래되면 정말로 지금 그 사이에 좀 쟁여놓거나 오던 그 원유로 버텨냈었는데 못 버틴 나라도 있었지만 이것이 이제 실제로 그 피부에 와닿는 피해로 나타날 수 있어서 그렇게 되면 사실은 좀 걱정은 된다. 근데 어쨌거나 다행스러운 것은 이것이 고유가 때문에 이익이 부러지면 걱정인데 다행스러운 게 이게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익이 여전히 올해 예상보다 더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한 달 사이에 올해 예상한 게 S&P 500의 EPS가 작년 대비 한 14~15% 성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뚜껑 열어보니까 한 18%까지 올라갈 수 있겠네. 예. 이런 식으로 상당히 큰 거죠. 사실 18% 이익 성장이면. 그런데 우리는 전혀 남부럽지 않습니다. 이 이머징 마켓, 신흥국은 지금 차트가 열려 있네요. 신흥국 자체가 원래 생각은 한 23% 성장 올해 할 거라 생각했는데 무려 거의 9%포인트 올려서 34% 네. 성장. 내년도 13에서 14%로 두 번 다 올렸습니다. 그걸 다 소위 이제 멱살 잡아서 끌어올리는 게 어디냐? 지역으로 보면 북아시아고요. 북아시아에 보면은 일본은 선진국으로 빠지니까 남는 가장 큰 두 나라는 한국과 대만입니다. 근데 대만이 한 30~40% 이익 성장이거든요. 네. 그럼 결국은 저것을 다 끌어올리는 것은 대한민국이다. 네. 그러니까 거의 124% 이익 성장을 보여주면서 전체 이머징 마켓 자체를 끌어올릴 만큼 소위 돈을 잘 버는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아까 말씀 주셨던 질 측면에서 놓고 보면
변동성이 큰 것이 굳이 흠이라면 흠이겠지만 워낙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제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40% 넘는 그걸 제외하고 나오면 거의 질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익이 뒷받침되는 상황에서의 주가 상승이기 때문에 전 세계 1등이기 때문에 어디 한데 꿀릴 게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내일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이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나오지? 이렇게 초점을 맞출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를 들고 있건 들고 있지 않건. 근데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뭐 잘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반영이 됐더라고요. 근데 SK 하이닉스 내일 뭐 실적 잘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삼성전자에도 워낙 잘 나왔으니까. 근데 관전 포인트는 뭐라고 보세요? 다들 이제 그게 우리가 약간 관성적으로 이제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도 이제 어디 가면 다 이제 그 질문하시는 게 야, 이번에는 삼성전자가 HBM 그 4E에서 훨씬 더 많은 점유율을 가져가냐 아니면 SK 하이닉스가 수성하냐 뭐 이런 질문들 되게 많이들 하십니다. 이제 결국은 그래서 두 종목 중에 한 종목 들고 갈 때는 그래도 이제 여전히 이제 점유율이 높은 그러한 그 소위 그 반도체 주도주를 가져가고 싶은 바람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 또한 좀 다행스럽게 굳이 이게 이제 우리는 양손에 그러니까 떡을 쥐고 있는 셈입니다. 굳이 그걸 안 따져도 될 정도로 다행스러운 게 뭐냐면 이전에는 HBM에 목숨을 걸었던 것이 HBM이 마진이 좋은 상품이었기 때문에 HBM을 많이 팔고 점유율이 높아야만 이익이 개선되는 폭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모든 게 부족하다 보니까 오히려 범용 D램의 마진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4, 4분기 이후부터는 오히려 지금 범용 D램이 마진이 더 높아요. 지금 그런 상태고 이것이 쉽사리 꺾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웨이퍼에서 그 HBM4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이게 그 소위 그 웨이퍼가 큰 게 한 장 있지 않습니까? 11인치, 12인치 한 장 있으면 거기에서 소위 얼만큼을 HBM을 뺄 수 있느냐 아니면 범용 D램을 빼느냐 할 때 둘 중에 하나를 가면 HBM 하나 뺄 때 뭘 포기해야 되냐면 범용 D램 3개를 포기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웨이퍼 하나에서 뽑아낼 수 있는 HBM 개수가 범용보다 적은데 지금 4E로 가면 그 비율이 더 벌어집니다. 4대 1, 5대 1까지 벌어진다고 해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이제부터 고민이 되는 거죠. 이제 웨이퍼 한 장이 들어갔을 때 똑같이 뭐 비용 들고 다 들었을 텐데 범용 D램이 저렇게 마진이 높으면 굳이 내가 HBM에 목숨 걸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도 충분히 해볼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SK 하이닉스 입장에서 좀 더 여유가 있죠. 그래서 내가 이익을 좀 더 가져갈까 아니면 지금 5대 3대 1로 높은 HBM 시장에 점유율을 가져갈까 그 두 개를 갖고 손에 쥐어진 떡을 갖고 고민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1등이 조금 너그러지면 2, 3등이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삼성전자와 그 소위 마이크론이 HBM4E에서 조금 더 점유율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확실히 이게 돈이 크게 벌리는 시장이 되다 보니까 여유들이 좀 더 생긴 것 같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누가 더 나을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기보다는 이 관전 포인트에서 SK 하이닉스가 수익성 위주로 가는지 점유율을 지키는 것 위주로 가는지를 한번 지켜보시는 것이 SK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판단에도 중요하지만 삼성전자나 해외에서 마이크론, 소위 서학개미 마이크론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HBM을 선택하느냐, D램을 선택한 전통 반도체를 생각하느냐, 어쨌든 뭐 행복한 고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수익성을 가져가느냐, 점유율을 가져갈 것이냐, 이 행복한 고민 속에서 픽을 한다면 그거에 따라서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의 전략도 일부 좀 변경이 될 수 있으니 우리가 전반적으로 반도체 투자할 때 이런 부분을 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수출 경쟁력이 있는 건 뭐니 해도 반도체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미국 쪽에서 AI 투자 놓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앞서 오늘 아침에 증권사 리포트를 보니까 AI 1.0 시대를 넘어서 지금은 AI 에이전틱이라고 해서 AI 2.0 그리고 종국에는 피지컬 AI 3.0 시대로 갈 거라고 하는데 아직은 초입 국면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AI 투자를 막대하게 할 것으로는 보이는데 그렇다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더 좋습니다. 막여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유동성 효과가 또 기대가 되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지 투자 전략 입장에서는 궁금합니다. 예. 말씀 주신 대로 AI
우리는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제가 강조를 드렸는데 지금 이게 이제 뭐 재미삼아 멋져 보여서 AI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빅테크들은 사생결단을 하고 있는 거다. 네네. 그러니까 내 돈 다 넣고 빚내서까지 지금 투자를 뭐 당연히 뭐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나 다 이렇게 지금 투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돈이 어디로 빨리 흘러 들어가냐 지금 상황을 봤더니 AI 반도체와 전력기기 같은 데가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 소위 컴퓨터 용량을 확장하는데 엄청나게 지금 돈이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그것이 이번 그 실적 개선, 그러니까 소위 이익 수정이라고 하죠. 이제 이익이 한 달 사이 전쟁이 일어난 동안 미국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14%, 5% 이익 증가로 생각했는데 18%까지 늘어나는데 3%포인트가 더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다 담당했냐 보면은 기술주하고 에너지 이 종목이 들어가 있는 10개 종목이 그걸 다 커버하고 남았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보면 제가 지금 하이라이트 해놓은 것이 기술주고요. 나머지 하얀색 부분이 에너지인데 유가 올랐으니까 당연히 에너지는 올해 이익이 좀 좋아질 거다. 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다 빼더라도 전체 이번에 3%포인트 올라가는데 절반을 마이크론 혼자 다 감당을 했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반도체 쪽의 이익 증가폭이 어마어마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전까지는 이게 그래도 이거 피크 오니까 언제든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많이 먹었으니까 조심해야지 뭐 이런 생각들 할 텐데 그런 분들이 무색해질 정도로 지금 상황이 투자가 지속적으로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수요가 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원래는 분기 단위 장기 계약이었는데 이것이 3년, 5년짜리 계약으로 바뀌면서 HBM은 3년, 5년짜리 못합니다. 왜냐하면 1년마다 이게 계속 지금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1년짜리 계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네. 오히려 범용 디램은 크게 안 바뀌니까 3년, 5년짜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LTA 계약은 범용 디램에서 나오는 거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그걸 다 못 구해갖고 난리기 때문에 범용 디램에서 3년, 5년짜리 계약들이 성사되고 있다는 것만 놓고 봐도 지금 어차피 한 웨이퍼, 똑같은 웨이퍼에서 HBM 뺄지 범용 디램 뺄지를 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두 개를 가지고 고민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지금 보니까 둘 다 필요한 게 이제 느껴지잖아요. 네. 그리고 플러스에서 요즘에 이제 CPU까지 달립니다. CPU까지 지금 이제 에이전틱 AI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CPU가 할 일이 많아졌구나. 이게 추론이 해야 될 일이 많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산이 많아지니까. 맞습니다. 이게 뭔가 이게 명령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네. 너 일로 가, 절로 가. 이걸 많이 해야 되는 네. 상황이 됐기 네.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GPU도 필요하지만 시대가 D램은 당연히 많이 필요하고 HBM 포함해서 CPU까지 필요한 상황으로 점점점 이게 뭐랄까요? 이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메모리 특히 이 반도체 분야가 상당히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벌써부터 이렇게 뭐랄까요 몸조심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 자체가 이익으로 지금 반영되고 있다. 심지어는 미국이란 거대한 나라의 소위 이익 개선을 마이크론 혼자서 사실 어찌 보면 끌고 올라갈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더 좋은 회사들을 두 개나 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 주가 전체 시장 자체를 거꾸로 말하면 미국의 빅테크들이 견인해주는 이런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예전에 되게 예전에 막 주역이라는 책에서 결국은 한반도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될 거라는 그런 문구를 본 적이 있는데 결국 AI 반도체 덕분이 아닐까. 맞습니다.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그런 학문이 되었네요. 일단 미국 경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전쟁 때문에 실물 경제가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가능성이 언급되기도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께서는요?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다들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3월 말부터는 협상을 원했다 가장 큰 이유가 전쟁이 늘어나면 유가는 지속적으로 고유가가 되고 그 여파가 미국은 뭐 원유를 못 구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 정제해서 휘발유, 디젤 쓰고 항공유 쓸 때는 비싼 가격을 써야 되는 건 매 한 가지이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는 트럼프가 지금 한 정책으로 미국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긍정적인 얘기만 잔뜩 했는데 다만 걱정은 뭐냐면 미국의 경제가 잘 버텨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고요. 뭐 큰 이슈는 없을 것 같은데 미국 경제의 70%는 소비가 좌우를 하잖아요. 그런데 소비가 조금 이제 점점 걱정이 되는 상태가 가고 있고 그 대표적인 한 예가 지금 휘발유 가격 올라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안의 가정에서 뭔가 소비할 때 미국은 다 일단 차 몰고 가야지 하다못해 뭘 사고 아이 데려다주고 뭐 할 때 다 차 몰고 가야 되는데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면 나머지 뭔가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원래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다 계획이 있었는데 작년에 OBBB 감세 법안을 통과시켜갖고 올해 소위 세금 환급금을 돌려줘서 소비를 막 진작시켜갖고 올해 미국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는 요 시나리오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네탄야후의 꿰매 빠져갖고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네. 지금 유가가 올라서 이게 다 틀어졌는데 뭔 말이냐면 지금 갤런당 3.6달러가 넘어가면은 OBB법에 의한 세금 환급 그래서 개인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진 것이 다 휘발유 가격으로 다 빠져나간다는 거죠. 네. 그럼 소비가 안 늘 거잖아요. 심지어는 근데 지금 갤런당 4달러가 넘습니다. 그럼 오히려 다른 걸 줄여서 지금 차를 몰아야 되는 상황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무기한 지금 휴전 미루고 협상을 어떻게든 끌어내려고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지금 미국의 실시간 소비 증가율을 보면 한 4주, 한 달 정도 휘발유 가격이 한 20% 이상 넘으면 그 다음에 시차를 두고 보시면 이제 줄이는 거죠. 다른 걸.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주는 거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주머니가 얇아지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이 현상이 만에 하나 장기화되고 지속된다면 미국의 소비 둔화가 생각보다 클 수 있어서 그것 자체가 미국 경기의 둔화로 나타나고 혹시라도 이제 AI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 또 내지는 미국 시장 자체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당분간 우리가 열심히 봐야 될 것은 유가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소비가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도 당분간 볼 필요가 있다. 3월달 지금 소매 판매 숫자 나왔지만 그거는 이 유가 증가한 거를 다 반영을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 거 발표되는 다음 달 초, 다음 달 거 이런 것들의 소비 방향성을 꼭 잘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어쨌든 석유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과거보다 굉장히 더 큰 느낌이고 그런 부분에서 소비 위축 우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계속 봐야 될 그런 근거가 되겠네요. 그리고 사실 아침에 브리핑에 이 말씀을 담을까 하다가 대표님이 더 잘 설명을 해주실 것 같아서 마지막 질문으로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이제 지명자 있잖아요.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들으셨겠지만 어떤 한의가 당신은 트럼프의 개입니까라고 얘기하는 게 나는 트럼프의 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순화돼서 이제 콕도가시라는 그 번역을 했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케빈 워시가 뭐랄까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마음도 안 상하게 하고 자신을 공격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공격에서도 잘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좀 준비된 답변들만 중립적으로 많이 쏟아냈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케빈 워시 입장에서는 빨리 이제 그 연준 의장이 돼야 되겠죠. 네. 근데 지금 상황 자체는 지금 5월 15일이 그 파월의 의장 임기 마지막인데 그때까지 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이제 톰 틸리스가 꽉 틀어잡고 뭐냐면 톰 틸리스는 누구냐면 공화당 상원 의원인데 그 은행위원회의 사실상 위원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명, 24명인데 원래 13명이 공화당이라서 당연히 그 다수결의 원칙으로 하면 지금 당연히 통과를 인준을 해줘야 되는데 한 명 지금 그 소위 공화당 쪽에 있지만 민주당처럼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톰 틸리스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파월에 대한 무리한 트럼프의 고소고발을 취소해라라는 거거든요. 그거 안 해주면 안 넘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배팅 마켓, 지금 폴리 마켓에서 자료를 보면은 빨라야 뭐 6월 초, 늦으면 7월 초까지 이것이 미뤄질 거다. 이제 공백이 있겠네요. 예, 그래서 당분간은 그때 그래 공백이 있을 때는 누가 계속하느냐, 8호 의장이 임시 의장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이 이제 그 상황은 현재 체제 그대로 유지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러면 다들 고민이 그러면은 워시가 과연 매파냐 비둘기파냐. 네. 네, 그리고 실제로는 시장에서는 매파라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또 일부에서는 비둘기파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때 달라요. 예, 당파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케빈 워시가 그 소위 연준 역사상 최연소 FOMC 위원이 됐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상당 기간 이사 활동을 했기 때문에 해놓은 말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연준 이사들 다들 나와갖고 시즌 되면은 나와갖고 연설하잖아요. 그러면 요즘은 AI 시대라 그 자료들 다 가져다가 단어들 쭉 뽑아갖고 네. 매파적인 성향인지 비둘기파적인 성향인지 지수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코노미스트에서 지수를 만들었는데 저 그 0 위로 올라가면 매파고 0 밑으로 내려가면 비둘기파입니다. 네. 근데 보시면 제가 그때 달래한 게 그렇네요. 보시면은 붉은색 부시 트럼프 1기 현재 트럼프 2기 때는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언급을 많이 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예. 반대 민주당 대통령이 있던 오바마 바이든 때는 매파적인 발언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당히 정파적 당파적인 걸 얘기하는 거고 그렇네요. 예. 굳이 뭐 좋게 말하면 유연하다 그 상황에 맞춰서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뭐랄까 워시에 대해서 걱정들도 일부 있는데 혹시라도 특히 대차대표 공격적으로 줄이는 거 아니냐 걱정이 있는데 그 얘기는 시장에서 더 이상 연준한테 기댈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아마 시장 상황에 맞춰서 할 가능성이 있어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 미리미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트럼프가 지명했는데 아무래도 그 그늘 안에서 뭔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시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 당파적인 인물이라고 하니까 근데 그게 시장이 원하는 건 금리 인하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막 반대 뭐 이렇게 세력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까지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님과 함께 전쟁 파장 그리고 앞으로 봐야 될 실적 시즌의 포인트 그리고 우리가 봐야 할 경제 지표 핵심 요인까지 만나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 후보자가 트럼프의 꼭두각시가 될 생각은 없다고 공개적으로 부인하며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독립적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핵심 쟁점은 금리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 기대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가운데 워시 후보자는 어떤 요청도 사전에 수용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으며 연준 독립성을 강조했다. 운영 방식 변화도 예고됐다. 워시는 연준 내부의 사전 발언 관행을 비판하며 보다 즉흥적이고 토론 중심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운영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수는 정치였다. 인준 과정에서 공화당 내부 이탈 가능성이 제기되며 금리 정책을 둘러싼 정치와 중앙은행의 긴장이 한층 격화되는 국면에 진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종전 협상이 끝날 때까지 공격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조건은 분명했다. 이란이 단일 협상안을 제시할 때까지 휴전을 유지하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군사 대비 태세는 그대로 유지하는 이중 전략을 선택했다. 배경은 협상 압박이었다. 파키스탄 측 요청을 수용한 형태지만 실질적으로는 군사 압박을 유지한 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는 구조였다. 하지만 변수는 이란이었다. 이란이 추가 협상을 거부하며 강경 입장을 유지하면서 휴전이 장기화될지 재충돌로 이어질지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국면에 진입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사실상 교착에 빠지며 중동 긴장이 다시 고조됐다. 휴전 종료를 하루 앞둔 가운데 협상 재개 여부조차 불투명해지면서 군사 충돌 가능성이 다시 부각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연장 의사가 있다며 협상 여지를 남겼지만 이란은 추가 협상에 선을 긋는 분위기다. 미국의 유조선 납포와 해상 압박을 해적 행위로 규정하며 협상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기류가 강해졌다. 중재를 위해 나설 예정이던 JD 벤스 부통령의 이슬라마바드 방문도 결국 보류됐다. 협상 채널이 사실상 멈추면서 외교 해법은 안개 속에 빠졌다. 핵심 변수는 호르무즈 해협이다. 하루 약 2천만 배럴 원유 수송이 걸린 이 해협이 봉쇄 상태에 가까워지며 국제 유가와 증시 변동성이 동시에 확대됐다. 시장에서는 공급 차질이 아직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시각도 나온다. 협상 교착이 장기화될 경우 유가와 증시 모두 추가 충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경고가 나온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앤오프.
오늘은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소비의 방식이 달라지고 있는 것인지 이야기해봅니다. 지금 소비 구조 스위치는 ON. 최근 소비 데이터를 보면 전체 소비가 일괄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기보다 계층과 영역에 따라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도 어떤 소비는 빠르게 늘어나고 어떤 소비는 뚜렷하게 위축되는 모습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걸까요? 그 배경을 3가지 핵심 포인트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득 분포의 변화. 소비는 기본적으로 소득 수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득 증가 속도와 분포가 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나면서 소비 여력 역시 균등하게 유지되지 않는 흐름이 관찰되죠. 일부 계층에서는 소비 여력이 유지되거나 확대되는 반면 다른 계층에서는 실질 소득 감소로 인해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차이가 소비 패턴의 분화를 만들어내는 기본 구조로 작용합니다. 두 번째, 고정 지출의 증가. 소비를 결정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입니다. 최근에는 주거비, 교육비, 보험료, 금융비용 등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의 비중이 높아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소득이 동일하더라도 실제로 소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 결과 일부 소비는 유지되거나 확대되는 반면 다른 소비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며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소비의 선택적 집중. 이러한 환경 속에서 소비는 점점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고르게 소비하기보다 특정 영역에 소비를 집중하고 나머지 지출은 줄이는 방식으로 구조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는 단순한 절약의 문제가 아니라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결과로 해석됩니다. 최근의 소비 변화는 소비가 단순히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라기보다 소비의 방향이 분화되고 있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경제 환경 속에서도 소득 구조, 지출 구조, 선택 방식에 따라 소비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가 하나의 흐름으로 움직이기보다 여러 갈래로 나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켓마블 신일섭입니다. 자, 어째 이런 일이, 왜 우리나라 장만 열리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협상이 완전 이란과 미국과의 협상이 깨진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렸잖아요. 거기는 정부가 여러 개 있고 하는 말이 다 다르기 때문에 트럼프가 모든 그 정부를 다 합쳐가지고 통일된 어떤 협상을 하지 않는 이상 이거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그 나라에 도대체 정부가 몇 개 있습니까? 보이스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혁명수비대 대변인이 나와서 떠드는 얘기랑 그 외무장관하고 국회의장, 대통령이 나와서 떠드는 얘기가 너무 다르잖아요. 같은 이란인인데. 그러니까 그 창구를 모두 통합해서 협상을 하지 않는 이상 그럼 누군가는 그 정부의 지분을 어느 정도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이란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한쪽은 인정 안 할 거 아니에요. 한쪽이랑 협상이 끝나도. 협상이 돼도 문제인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아예 어그러져 버린 것 같은데 지금 그 이란 선박 납포한 거 있죠. 투스카우. 거기 지금 컨테이너 5,000개 실려 있는데 그 굉장히 급히 어거지로 빠져나가려고 했잖아요. 미국 해군이랑 해병대가 다 지키고 있는데 너무 수상하잖아요. 이란의 제재 선박이었고. 지금 그 중국에서 보낸 선물일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중국이 뭔가 무기를 이란에서 쓸 수 있는 무기에 대한 부분을 거기 실어놨다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거기서 만약에 정말 이란에 필요한 중국산 뭐 무기라도 아니면 무기 원료라도 나오면 진짜 이거 사태 일파만파 커져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나라는 그로 인해 가지고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꼬꾸라지고 있고요. 근데 또 희한한 거는 지금 니케이 지수랑 대만 갖고는 플러스입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진짜로. 그렇죠? 니케이랑 대만은 우리나라랑 비슷하잖아요. 도요타가 1등인 증시랑 TSMC가 1등인 증시.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현대차인데 구조도 비슷한데 왜 이런가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가 방산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방산이 좀 힘을 보태주고 있죠, 역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이 지금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이게 어려워요. 이래 LIG DNA로 해야겠어요. DNA.
LIG DNA는 12% 급등하면서 1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 로템도 4% 오르고 있고요. 역시 방산주들이 힘을 내고 있죠. 천만 다행이죠. 뭐 천만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전쟁이 뜨거워지면은 방산이 좋은데 전쟁이 뜨거워지길 바랄 수도 없고 참. 그 거래소를 보니까 애경케미칼이라는 종목이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사마알미늄은 상한가에 거의 근접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애경케미칼 지금 이 바이오 연료죠. 유가가 또 급등하니까 바이오 연료죠. 옥수수나 뭐 에탄올 이런 걸로 지금 그 연료를 조금 충당을 하면은 유가가 조금 기름값을 조금 줄일 수 있다. 기름의 의존도를.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마알미늄, 조일알미늄 또 급등하죠. 지금. 자, 그리고 휴니드라던가 퍼스텍이라던가 이런 지금 약간 테마로 움직이는 방산주들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남선알미늄도 밑에 있죠. 이렇게 되니까 좀 회협이 또 뭐 봉쇄되고 거기서 일이 일어나니까 알미늄주들이 또 급등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하나솔루션을 볼 텐데 자, 하나솔루션은 또 다른 걸로 엮여 있습니다. 이따 코스닥에 할 종목이랑 얽혀 있는데 앨런 머스크가 또 오늘 살렸어요. 다. 뭐 앨런 머스크가 살렸다고 하기엔 좀 그런데 어쨌든 앨런 머스크 덕을 봤습니다. 자, 하나솔루션 태양광 쪽 때문에 그런데 물론 하나솔루션은 지금 보시겠지만 다 합쳐져 있어요. 이게 태양광 회사가 아니라 여러분 예전에 한화케미칼이라는 주식이 있었죠. 지금 없죠. 지금 이게 다 합쳐져 있거든요. 보시면은 기초 소재 있고요. 옛날에 그 한화케미칼 그리고 이 지금 뭐 예전에 롯데케미칼 그다음에 LG화학의 석유화학 부분이죠. 얘네들이 지금 저기 NCC를 갖고 있는 화학업체거든요. 나프타 크래커 센터. 나프타를 끓여가지고 나오는 것들 갖고 있는데 PVC, 뭐 CATDI 나오잖아요. 다 화학 제품의 원료들이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태양광 셀 모듈 이쪽 부분이 이제 이 하나큐셀 해가지고 태양광 부분이 있고 그리고 첨단 소재 부분이 있어요. 자동차 산업용 소재, 가공 소재, 전자 소재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쪽이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분야가 있는데 이게 다 합쳐져 있어요. 합쳐져 있고 그래서 여기에 하나솔루션이 태양광만으로는 갈 수 없는 게 이 기초 소재 화학 부분도 있고 첨단 소재 부분도 있고 다 여러 가지가 다 섞여 있거든요, 지금. 자, 그리고 매출액 보니까 7.6% 증가했는데 영업 손실이 늘어나 버렸고 순손실이 또 확대가 됐네요. 그렇죠? 영업이익단에서 별로 좋지가 않네. 매출은 늘었는데. 자, 그래서 재생에너지 부분 전망해서 이제 따로 뗀 거죠. 왜냐면 오늘 이슈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 테슬라가 태양광에 열을 올리고 있잖아요. 테슬라도 지금 전기차 판매량 줄어들고 그 옵티머스 로봇이랑 지금 자율주행차는 앨런 머스크 말대로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유일하게 잘 나가는 분야가 에너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데이터 센터에 워낙에 많이 전기가 필요하니까 뭐 여러 가지 개발을 해야 되는데 원자력은 너무 오래 걸리고 건설하는데 지금 당장 태양광 풍력이 지금 또 뜨고 있는데 태양광에 지금 앨런 머스크가 열을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지금 이란 관련해서도 좀 중국하고 사이가 또 틀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중국도 지금 이 태양광 쪽을 수출 제한을 걸었고요. 미국 쪽에.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중국 거 부품 쓰려다가 없는 거예요. 수출 제한이 걸려갖고. 우리나라에 눈을 기울였다고 해가지고 어제 주성 엔지니어링 상한가 간 거고. 태양전지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다른 밸류체인도 지금 다 중국이 막다 보니까 그럼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눈이 쏠리게 되거든요. 이 하나큐셀이 지금 셀 모듈 부분에서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이제 미국에도 있기도 하거니와 이 힘을 지금 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광 시장만 떼어놓고 보니까 미국 시장 중장기 성장 지속 예정에다가 미국 조지아에 이제 솔라 허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북미 최초로 수직 계열화 생산 시스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의 재생에너지 발전을 이 하나큐셀이라든가 우리나라 OCI 홀딩스라든가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밸류체인의 곳곳에 껴있는 이 회사들의 힘을 빌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개요 보겠습니다. 하나솔루션은 별로 인기가 없나 봐요. 인기가 없어서 가치 점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재무제표랑 뭐 과거 실적이랑 미래 실적 별로 그다지 좋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다지 좋지가 않고요. 돈을 얼마나 버나 봅시다. 하나솔루션 4가지 회사가 합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매출이 엄청 많아요. 15조를 벌어요.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 쪽이 가장 많네요. 그렇죠? 재생에너지 쪽이 가장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리고 화학 분야가 4조 8천억이에요. 화학 분야 대비해서 재생에너지가 2배를 그래도 벌고 있는 모습이네요. 15조 중에. 그래서 지금 이 매출 원가가 11조가 나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엄청난 이 석유화학이라던가 이 무슨 신재생에너지는 기반 시설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싼 공장을 건설해야 되잖아요. 시설들을. 12조가 거의 나가버리고 1조, 달랑 1조 남아요. 매출 총이익률이 너무 낮아요. 15조 버는데 1조밖에 안 남는다. 1조 4천억. 거기서 이제 비용이 2조가 빠지는데 아니 매출이 1조 4조인데 1조 4천억인데 비용이 그냥 더 많이 2조 3천억이 나가버리니까 당연히 마이너스죠. 지금 적자입니다. 8,730억 적자인 상태고요. 비용은 일반 관리비에서 가장 많이 빠집니다. 자, 적자 상태이기 때문에 PER을 볼 수가 없겠죠? 배수를 보겠습니다. EPS가 안 나오니까 PSR로 했네요. SKC 2배, 하나솔루션이 0.6배 받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도 해놨죠. 왜냐면 아까 하나솔루션 안에 기초화학 섹터가 있기 때문에 화학이랑 비교해 놓은 거예요. 자, 하나솔루션은 그래도 조금 더 금호석유화학이랑 롯데케미칼보다 높게 받는 거는 신재생 에너지가 있어서 그런 거겠죠. 자, 오늘 이슈 보겠습니다. 오늘 이슈 살짝 설명드렸지만 역시 이런 부분이죠. 우주 태양광. 그러니까 하나솔루션이 이제 이 앨런 머스크의 어떤 저기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눈에. 지금 유상증자 규모를 축소한 것도 이 주가의 상승에 도움이 됐습니다. 유상증자를 2.4조 원을 하려고 하다가 줄였어요. 1.8조 원으로. 사실 유상증자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는 하지만 이 지금 현재 주주들에게 부담이거든요. 주식 숫자가 늘어나 버리기 때문에 무거워져요, 몸이. 자, 그래서 원래 자금 조달로 하려고 했었던 게 줄여서 이제 채무 상환에 반을 쓰고요. 9,067억 원을. 시설 투자에 9,077억 원을 쓰죠. 그리고 나머지 줄인 거 6천억 원은 어디서 조달하냐? 해외 법인 자본에서 조달하고 하나임팩트 지분 매각해서 6천억을 메꾼다는 이 지금 저기예요. 비전입니다. 신주 상장이 7월 10일로 이어져 있는 이런 이 라인, 시간 흐름이 있고요. 타임 스케줄이. 우주 태양광 협업 및 미래 버전 되어 있죠. 스페이스X 등 우주기업과 협업 농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 앨런 머스크의 테슬라 스페이스X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자극이 되고 있는 거죠. 실리콘셀을 핵심 부품으로 선정했다. 보니까 갈륨 비소 패널보다 실리콘 패널로 교체하면 단가가 인하된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페로브스카이트 텐덤 기술력, 이 부분이죠. 이게 우주 태양광 발전에 필수적인 핵심 기술인데 이런 로드맵이 있고요. 그래서 2029년이면 기가와트급 양산할 수 있는 상용화를 하겠다. 그래서 우주 태양광 시장에 적극 대응하겠다 해서 이제 지구 태양광뿐만 아니라 우주 태양광 쪽에 스페이스랑 엮여서 하나솔루션이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커뮤니티 보겠습니다. 자, 인생은 알 수가 없어. 한화솔루션 104주 갖고 계셨는데 드디어 수익 전환에 성공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무빙이 대단하다. 혼을 쏙 빼놓는 무빙이다. 아, 대단하다. 대단요. 자, 52층에서 하염없이 기다려 너를. 지금 이분은 52,000원에 물리신 것 같고요. 핸드폰 접어두시고 12시 28분에 와서 보세요. 저분은 뭘까요?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12시 28분 지금으로부터 1시간 정도 남았는데 와서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합니다. 저분이 무슨 예측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오늘 코스닥도 마이너스죠. 뭐 피해갈 수 없겠죠. 어쨌든 전쟁의 아문이 다시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뭐 거의 초토화인데요. 지금 뭐 22위 안에 플러스가 딱 두 종목밖에 안 보이네요. 지금 또 마이너스 전환해가지고 주성 엔지니어링이 힘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버거워요 좀. 그렇죠? HPSP랑 주성 엔지니어링 빼고 다 마이너스입니다. 자, 지금 코스닥은 보면은 동전주 많죠. 플루토스 527원, 서메이지 218원, 리튬 포스 884원. 에머리츠가 628원. 지금 이게 정부에서 대책이 나왔거든요. 일정 기간 동안 이제 1,000원 미만 동전주잖아요. 그럼 상장 폐지될 수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요즘에 동전주들이 뭐 시장의 질이 안 좋아서 움직이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움직일 수도 있어요. 동전주 탈출 못하면 이제 상폐당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1,000원을 넘겨야 돼요, 지금. 그래서 요즘에 동전주가 움직이는 경향성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랑 아주아이비 투자. 이게 조금 아주 눈에 띄죠, 지금. 상승률 8위와 12위에 있잖아요. 오늘도 대박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전체로 테마를 묶으면 오늘 앨런 머스크 테마예요. 거래소의 하나솔루션도 스페이스X랑 연관되어 있고 지금 이 코스닥에 상승하는 것도 미래에셋 벤처 투자, 아주아이비 투자도 지금 스페이스X 상장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오르는 거잖아요. 자, 아주아이비 투자 보겠습니다. 어쨌든 앨런 머스크 덕을 오늘 보고 있다, 그나마. 그렇게 지금 볼 수밖에 없겠죠. 자, 보겠습니다. 아주아이비 투자. 자, 이거 벤처 캐피탈 회사고
뭐 이 미리미리 투자를 해가지고 나중에 저기를 하는 거죠. 수익을 거두는 회사죠. VC 투자 및 PE 투자 뭐 이렇게 부르죠. 우리가 사모펀드니 벤처캐피탈이니 이렇게 부르죠. 그동안 성과가 좋아요. 미국 투자 완료된 기업 수가 45개고 나스닥 상장 기업 수가 19개. 성과가 아주 좋죠. 미국에 대한 투자의 어떤 좀 일가견이 있는 아주 IB 투자예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2.6%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은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기 순이익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요. 지금 전년 대비 거의 똑같은 지금 상황이고요. 미국에 특화된 신규 펀드들 있죠. 미국에 굉장히 이 열중을 올리고 있다가 이번에 미국이 완전 터져버린 거죠. 스페이스X가. 미국 바이오헬스케어 펀드 3호에 1,230억 원, 바이오헬스케어 펀드 4호에 1,130억 원. 지금 미국의 시리즈로 계속 내놓으면서 미국을 완전히 지금 집중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주 IB 투자 보겠습니다. 눈송이 분석. 자, 요거는 뭐 재무제표는 좀 좋은데 다른 데는 좀 별볼이 없는 지금 상황이고요. 근데 벤처 캐피탈이 터져야 되니까 사업 구조가 원래 그렇습니다. 씨앗을 뿌려놨다가 꽃을 피워야지 수익이 나니까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2,900억 정도 벌고 290억이죠. 290억을 벌어서 총이익이 270억 남으니까 와, 이거는 조선건설에 비해 되게 좋죠. 거의 매출 총이익으로 남습니다. 뭐 공장이 있겠습니까? 이런 벤처 투자회사들이 뭐 큰 공장이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비용이 180억이 빠지고 수익이 80억이 남습니다. 뭐 아주 간단해요. 일반 관리비. 뭐 이게 벤처 캐피탈은 복잡한 구조가 없잖아요. 그 사무실 하나 있고 인력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투자하는 인력들만 이런 구조고요. 자, 이슈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는 바로 여기죠. 이 PER 좀 보죠. PER은 48배를 받고 있고요. SV 인베스트먼트라든가 미래에스 벤처 투자보다 오히려 아주 IB 투자는 굉장히 높게 받고 있어요. 48배 받고 있다. 너무 높은가? 상당히 높죠. 자, 이슈 보겠습니다. 진짜 높게 받고 있네요. 자, 스페이스X IPO 이것 때문에 그렇죠. 지금 보니까 앨런 머스크한테는 한 주당 10표를 준대요. 지금 보통 한 주당 한 표인데 한 주당 10표를 주기 때문에 10명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앨런 머스크가 CEO도 유지할 수 있고 CTO도 유지할 수 있고 구인이사의 의장도 겸임할 수 있고 경영권 방어에 아주 탁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페이스X에 투자한 회사들은 어떤 CEO의 어떤 저런 부분에 이슈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 해서 오늘 미래에셋 벤처트 IGIBT가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앨런 머스크 덕을 다 보고 있죠. 하나솔루션부터. 뭐 다행이라면 다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 보겠습니다. 오늘 이런 주식 갖고 계시는 분들은 부럽죠. 이런 장에. 자, 기다린 보람이 있는 요즘이네요. 미장에만 투자하다가 작년 날부터 큰 돈은 아니지만 남는 돈 조금씩 매수하고 묻어뒀는데 일 잘하고 있나 봅니다. 성투하십시오. 700만 원 넘게 버셨어요. 미장은 빠져나오셨는데 요즘에 또 특혜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양도소득세 없애준다며요. 미장에서 오면은 국장으로 복귀하면. 뭐 그런 거 이용하시는 분도 있던데 수익이 많이 났었어야죠. 미국에서. 오늘 어차피 상칠 거면서 일찍 치고 샷다 내리자. 계속 보게 만들지 말고. 자, 아직 계속 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상한가는 진입을 못했고요. 난 물려있어 쿠쿠. 아직도 물려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4848 하고 있는데 그냥 눌러 앉아있을까 싶기도 하고. 샀다 팔았다 하고 싶은데 그렇죠? 자, 오늘의 마켓마블 코멘트 꼽아보겠습니다. 오늘 아까 나왔는데요. 그림이 너무 구현이 잘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자, 52층에 앉아있는 남자고. 이러면 빨리 쫓아가야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뭐 빨리 내려가지 못하겠죠. 52층에서 언제 걸어나가겠어요. 자, 여자를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공개하겠습니다. 52층에서 하염없이 기다린다 너를.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이 무마되면서 다시 좀 중동 긴장이 높아졌습니다.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시장도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는데요. 내일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지만 중동 불안 속에 변동성 장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양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그래도 10시 30분을 기점으로 조금 다시 올려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시 30분까지 코스피가 크게 밀리면서 6,350선 부근까지 밀렸는데요. 장 초반 개장 직후 6,404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이면서 신고점을 다시 경신했지만 오늘 10시 30분을 기점으로 좀 밀렸었습니다만 다시 좀 올려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6,400선을 넘어서며 마감할 수 있을지 눈여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시간 6,372포인트 지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10시 30분을 기점으로 조금 낙폭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1,168선 부근까지 다시 좀 올라왔고요. 코스피 200도 0.48%가량 하락 중입니다만 그래도 마찬가지로 조금 낙폭을 회복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매매 동향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좀 변동성이 큽니다만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수 자체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의 순매수가 그래도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8,700억가량의 개인의 순매수 들어오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서 약 8,000억가량 팔고 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기관의 순매수만이 들어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볼 텐데 오늘 코스닥 시장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 출회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외국인의 순매도가 조금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외국인 380억가량 팔고 있고요. 기관은 2,000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개인의 순매수가 오늘 양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오늘 원달러 환율이 좀 오르면서 출발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1,475원 선으로 전장 대비해서 10원가량 오르면서 출발했고요. 2차 협상이 좀 결렬이 되면서 원달러 환율에는 상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1,478원 선까지 고점을 좀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이어서 살펴보시죠. 인공지능 산업 확산의 핵심 부품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기의 주가가 11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 시총 10위권 내로 진입했습니다. 삼성전기의 주력 제품인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와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 모두 AI 서버에 대한 수요 확대 속에 수혜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에 들어가는 고부가 반도체 기판인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 FC-BGA는 그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삼성전기의 목표 주가를 오늘 92만 원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대신증권은 오늘 보고서를 통해 FC-BGA에서 추가 투자가 진행된다면 삼성전기가 글로벌 1위 수준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냈는데요. FC-BGA와 MLCC의 가격 인상이 전망된다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2년 연속 경신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자, 오늘 주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기 오늘도 신고가 썼습니다. 80만 원 선까지 넘어섰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여전히 80만 9천 원 선 지나가면서 고점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LG 이노텍이 오늘 굉장히 강합니다. 마찬가지로 신고가 썼고요. 고부가가치 기판에 대한 수요 기대감 붙으면서 15% 넘게 튀어오릅니다. 48만 9,5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판주들 일제히 급등 중입니다. 이수페타시스도 12% 가까운 급등세 연출 중입니다. 14만 9,20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태성도 오늘 9% 넘게 오르면서 72,5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벤츠의 차량용 LFP 배터리 공급사로 거론되면서 급등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 JP모건이 목표가를 상향했습니다. 전날 벤츠와 국내 협력사들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LG엔솔의 LFP 배터리가 공급업체로 선정된 것이 처음으로 공식화됐습니다. 벤츠 전동화 전략 내에서 핵심적인 공급 파트너로 입지를 공고히 한 건데요. 전날 주가는 13%가량 급등 마감했었죠. JP모건도 오늘 보고서를 통해 LG엔솔이 LFP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했다며 목표가를 51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그 배경으로 벤츠와의 공급 계약 소식이 있었고요. 또 현재 140기가와트시 규모의 LFP ESS 수주 잔고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향후 추가적인 전기차용 LFP 배터리 수주도 기대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오늘 LG엔솔 주가 1% 넘게 상승 중입니다. 추가적인 상승 탄력 이어가고 있고요. 48만 3천 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10% 넘게 급등했는데 일단 오늘도 반등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어제 2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오늘도 2%가량 추가 상승 이어갑니다. 65만 9천 원 선 지나가고요. 오늘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애경케미칼은 오늘 장 초반 상한가에 직행했습니다만 현재 시간 기준으로 25%가량 상승으로 조금 오름폭을 줄였습니다. 19,28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중동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오늘 방산주가 뜨거운데요. 그 가운데 LG DNA가 대규모 공급 계약 소식과 미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 속에 100만 원 선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전날 회사는 공시를 통해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체결 계약명 등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됐는데요. 이번 계약은 최근 매출액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일단은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 방산 빅3는 현지 시간 19일부터 22일까지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현지 최대 규모의 해양 중심 방산 전시회 시에어스페이스 2016에 처음으로 참가했습니다. LG DNA는 유도 로켓 비궁을 앞세워서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에 돌입했는데요. 비궁은 지난 최종 시험 발사에서 6발 모두 표적에 명중시키며 뛰어난 성능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오늘 주가 100만 원 선 넘어섰습니다. 110만 원 선까지 돌파하면서 장중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11%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 선 여전히 넘어서며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이 미국에서 전시회에서 미국 기업과 MOU 소식을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1.58%가량 오르고 있고요. 140만 3천 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주가도 함께 오르면서 오늘 방산주가 일제히 급등 중입니다. 현대로템 현재 시간 4.29%가량 상승한 23만 1천 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2차 종전 협상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당초 22일 파키스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협상이 이란 측의 불참으로 긴장감이 다시 커졌는데요. 내일 하이닉스의 실적이 예정돼 있는 만큼 시장이 중동 영향을 얼만큼 받을지 대응 방안을 잘 세워보셔야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저희와 함께 이어서 살펴보시죠. 네, 중동 리스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답변을 해줄 수 있으신 분을 모셨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마켓나우 2부에 좀 자주 출연해 주세요. 네, 불러봐 주신다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송이 또 우리 이데일리 마켓나우. TV이기 때문에 아, 정말요? 이데일리 TV 네. 중에서도 마켓 나오죠. 투. 나우. 2부, 예. 투, 네. 나우 2부.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딱 모셨고 소중한 발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란 전쟁 관련해서 협상은 지연됐고 휴전은 연장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상했던 네. 거예요. 저도 누군가가 이제 방송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제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 대체로 한 번만에 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원래는 뭐 미국 현지 시각으로 21일 이야기가 나오다 22일, 미국 현지 시각으로 22일 이야기도 나왔다가 결과적으로는 또 이 협의가 연장이 된 겁니다. 맞아요. 제가 예상을 했던 것은 뭐냐면 대체적으로 가닥은 잡아 나갈 것이다. 그런데 최종 타결이 되기는 힘들 것이다. 네네네. 하지만 최종 타결이 된다라고 하는 가능성은 아주 크게 열려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미국도 지금 전면전으로 가기 어려워요.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또 주식 시장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네. 이걸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뭐냐면 지금 일단 이것이 연장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중동 사태에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사이의 합의는 제일 핵심이 뭐다? 핵입니다. 네. 핵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농축해놓은 우라늄을 우리가 다 가지고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이걸 내주는 순간 신정체제가 이른바 이슬람 이 신정체제가 무너질 수가 그렇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당신들 뭐 했어? 갈리바프는 뭐 했어? 모지타파는 뭐 했어? 이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양보를 못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럼 그동안에 자기들이 응축시켜 놓았던 또 축적해 왔던 핵 기술이 다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 가장 크게 요구하는 것이 이 핵 기술이에요. 근데 미국으로서는 이걸 또
또 이 접수하지 않고서는 이것을 이 관철시키지 않고서는 이번 전쟁에서 이겼다 이야기를 못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J.D. 밴스 부통령이 이슬라마바드, 파키스탄의 수도인 이슬라마바드로 가려고 하던 차에 못 가고 있었던 거예요. 네. 이게 실무협의에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이제 외신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언제까지 이 연장될지 이것도 기약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일주일이 연장된 겁니다. 이 일주일? 내용을 예. 정확히 아시는 분들 같으면 일주일 정도가 연장이 된 것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란으로서는 아주 곤혹스러운 것이 호르무즈의 역봉쇄입니다. 네. 자기들이 자기들이 주도권을 가지고서 호르무즈는 우리 거야 이러고 있는데 미국이 이 제럴드 포드 함까지 3개를 지금 항공모함 3개를 다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보내놨습니다. 부시함까지. 그러다 보니까 역봉쇄를 한 건 뭐냐? 어떤 지원도 이란 쪽으로 못 들어가게 하겠다. 네. 이란도 더 이상 이 전쟁, 이 군수 마련을 위한 이 자원 마련을 위한 중국으로의 뭐 석유 수출 등을 못하게 해버리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호르무즈 해협이 또 중요한 변수고 마지막으로 이란이 원하는 만큼 경제 제재가 해소되는 거, 경제 제재를 좀 풀어줘야 되는데 네. 이 부분이 이란이 원하는 만큼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핵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까지도 이 부분은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이거는 미국의 이익이 달려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을 역봉쇄해버린 거. 마지막에 경제 제재 이 부분은 이란이 절실하게 원해요. 이 전후 복구를 위해서라도 재건을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서로 간에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지금 외신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쪽도 있고 아닌 쪽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한 일주일 정도가 연장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고 트럼프로서는 이게 어떤 전략이냐면 고도의 압박입니다. 맥시멈 프레셔 네. 이걸 통해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석기 시대로 돌려놓겠다. 이번에도 만약에 협상에 연장은 없다. 그 이야기를 계속하다가 연장했어요. 이게 트럼프의 전략이에요. 고도의 압박을 하면서 지금 더 이상 이란은 우리 버틸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조금 연장해주고 또 협상을 더 유리한 쪽으로 가져가고 이제 이란을 때리겠다. 이 에너지 시설과 교량을 이야기를 합니다만 한 일주일 정도 분석컨대는 연장이 된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주일 강조를 하시는 거 보니까 혹시 4월 28일 이때를 좀 염두에 두시는 것이 그렇죠. 궁금한데 의회의 승인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데드라인이 딱 그 시점이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예, 이게 승인, 예. 우리 또 이은께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을 예리하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게 네. War Powers Act 네.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60여일 동안은 의회의 승인 없이 전쟁을 또는 전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60일을 넘어가게 되면은 법적인 정당성을 마련해야 돼요. 이때는 선전포고를 하고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또 이제 전쟁을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물론 이제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이 의회의 승인까지도 거치는 상황이 되면 상당히 또 트럼프 대통령이 더 부담스러워요. 네, 네. 지금 돈은 나갈 때로 또 계속 나가고 있고 물론 시간은 많이 남았지만 11월 중간 선거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도 모르고 미국 내에서 제일 대통령들이 신경 쓰는 것은 미국은 자동차의 나라입니다. 유가가 계속 그렇죠. 올라가요.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굉장히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4월 28일 미국 현지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니까 한 일주일 정도 연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다음 주 내에는 뭔가 협의가 될 것이다. 이것을 중재를 하고 있는 나라가 원래는 중동에서 무슨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카타르 또는 오만이 중재를 많이 했어요. 근데 네. 이번의 경우에는 이란 다음으로 시아파 이슬람 교도가 많은 나라가 어디다? 파키스탄. 네. 바로 지도를 내려다보면 이란의 오른쪽 귀퉁이에 붙어 있는 나라가 파키스탄입니다. 이 파키스탄의 무니르 장군도 이란을 방문을 하기도 하고 지금 상당히 설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 전쟁의 여파가 파키스탄까지도 올 수 있다. 이란과 파키스탄의 국경에 있는 이 이른바 주민들이 상당히 좀 민감한 지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샤리프 이 파키스탄 총리까지 중재를 하고 있는데 그 데드라인이 대체로 제가 봤을 때는 4월 28일 것이고 여러분들이 중동 사태를 볼 때는 이 우리가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을 하면 일단 핵,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그리고 경제 제재
이 부분이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이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예. 결국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를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핵 부분이 관철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걸 4월 25일 또는 26일까지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란으로부터 이제 끌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그러면 이스라엘 주민들이 전쟁을 좋아해 이게 궁금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라엘 남부는 이집트 쪽하고 붙은 쪽입니다. 가자 지구도 그쪽에 있죠. 여러분들이 지도를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뭐 눈을 감고 계시는 분도 계시네. 상상해 보시면 그렇게 되고 네. 이스라엘의 북쪽이 바로 레바논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쪽은 남부에 바로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엇? 헤즈볼라 무장 정파가 있죠. 그렇죠. 예, 이 헤즈볼라는 예전에 도끼를 품고 싸우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좀 밀렸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부 쪽 주민들은 생각을 해보세요. 레바논에서 미사일이 나옵니다. 그러면 잠 못 이루는 밤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네타냐후 총리는 박살을 내라. 그럼 오히려 이스라엘 북부의 이스라엘 국민들은 오히려 전쟁을 해라 이쪽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바로 이 여론까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라도 지금 네타냐후 총리는 분기탱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얼마나 이걸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를 설득해내느냐. 네. 이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네, 보입니다. 정말 잘 말씀해 주셨지만 항상 이 전쟁 종전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목리를 부리지 않을까 항상 이런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날짜별로 서사별로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중요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란 그렇죠. 전쟁의 실질적인 종지부를 찍는 날이 이날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바로 5월 14일 미중 정상회담입니다. 이걸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 이란을 비롯해서 또 이제 세계적인 경제 이슈까지 정리가 네. 되는 날짜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입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반드시 또 필연적으로 방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5월 14일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올라갈 수가 있죠. 네, 네.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왜냐하면 여기서 교통 정리가 된다. 시진핑 주석도 니하오 이란 전쟁 더 이상 안 돼. 이렇게 나올 테고 트럼프 대통령도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에서 진정한 승리는 미국이다. 이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미국이 승리하셨습니다. 이 소리를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하기는 어려워요. 네. 중국과 이스라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란 전쟁의 최종 정리가 여기에서 이루어지면서 이란 전쟁 이후의 중동 전쟁 질서에 있어서 중동 질서에 있어서 미중의 역학관계. 그것 보면 세계 경제에서 이 G2가 어떤 식으로 지분을 나누느냐. 이 부분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북경을 이 베이징을 방문하면서 그런 이미지 중동에서의 질서를 조정하는 강력한 지도자 네.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언제든지 교섭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도자 이 이미지를 통해서 11월에 중간선거를 향해 달려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안보 자산의 복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사는 계속해서 이번에도 중동 전쟁 상황에서 우리의 천무, LIG 넥스원,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또 하나 시스템 이런 부분들까지 또 카이까지 한국 항공 우주까지 여러분들 주가가 또 상당히 탄력을 붙는 거 이걸 볼 수가 있죠. 지금 아랍에미레이트는 우리의 이 방어망 시스템인 천무에 대해 와 이렇게 그냥 감탄을 내지르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네, 경탄스러워하죠. 그래서 이 안보 자산이 중동으로 급파되었던 미국의 미사일, 사드, 페이트리어트 이런 것들이 또 항모가 또 일본의 요코스카 이 항구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와 대만에게는 상당히 중요하다. 앞으로 이제 동북아 질서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은 이 중국에 많은 투자를 얻어내려고 할 거예요. 중국에 주는 것도 좀 있을 겁니다. 그래, 뭐 반도체 좀 이제 엔비디아도 좀 낮은 사양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줄게. 네. 이러면서 중국에 대한 뭐 화웨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전면 문을 열기는 어렵습니다만 조금 좀 여유를 줄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으로 상당히 많은 걸 얻어낼 겁니다. 보잉이라든지 또는 또 미국의 대두라든지 지금 이 11월 중간선거에서 특히 중요한 지역들이 바로 이 농업 지역들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프라이리 에어리어입니다. 이런 지역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기 위해서 중국의 많은 투자 이런 것들 이제 또 얻어내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5월 14일 미중 정상회담이 새로운 질서의 재편 이제는 G2의 시대로 가는 그것을 적나라하게
명백하게 보여주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요. 미국 봉쇄와 제재 속에서도 이란에 뭐랄까 원유를 꾸준히 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란과 중국의 관계도 밀접한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런, 왜냐하면 예, 역학구도. 중국은 이란을 포기 안 해요. 예. 왜냐하면 첫 번째는 경제적인 관계. 베네수엘라가 막혀버렸잖아요. 네. 베네수엘라로부터 많은 기름을 그냥 대거 중국으로 가져오면서 중국은 낮은 비용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는데 또 경제 성장을 또 피치를 올리는데 속도를 올리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단 말이에요. 그 중에 또 한 중요 국가가 바로 이란입니다. 이란으로부터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다시피 상당히 많은 원유를 값싼 이 가격으로 또 위에나로 중국의 이 돈으로 이제 결제를 하면서 사실상의 이런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드는데 하나의 또 동반자가 됐던 것이 이란이거든요. 네, 네. 군사적으로도 지금 이번에 무너져 버려서 정말 허탈하긴 합니다만 이란의 방공망도 사실상의 설계를 중국이 해줬다. 해줬고, 또 예. 중국의 정찰 위성에서 파악한 미국 또는 미군이죠. 미군의 어떤 위치도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다. 이런 안보상으로서 상당히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이란과 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반미 연대를 형성하고 있는 스크럼을 짜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이란의 관계, 여러모로 중동의 강국인 이란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네. 그런 면에서 경제, 안보, 정보, 군사 상으로 매우 중요한 이 관계를 중국은 포기할 수 없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앞으로 유럽 쪽으로 세력을 뻗쳐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마르코 폴로, 바로 이 유럽으로 가는 이 1대1로 셀크로드죠. 여기에도 이 중간 지대에 있는 것이 바로 이란입니다. 투르메키스탄도 있고 이런 우리가 중앙아시아의 국가들인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란은 앞으로도 중국이 계속해서 중시할 수밖에 없는 국가라는 점을 좀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궁금한 건 트럼프의 실익이 뭔가 그리고 사실 이 전쟁의 최대 수혜는 중국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에 동의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네. 중국도 실제는 러시아라는 이야기도 나와요. 네네네. 러시아는 원유 제재도 좀 해제가 돼서 이제 수출길이 더 열렸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골칫덩어리였는데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신경 쓰기가 또 힘들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러시아가 숨어 있는 최대의 수혜자다. 네. 이 얘기도 나오는데 중국도 뭐 이번에 중요한 것 중에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안보상으로 중국이 좀 아직까지는 천조 국가인 이 국방 예산을 쓰고 있는 미국에 비하면 여러모로 딸려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미국도 우왕좌왕 좌왕우왕하는 모습들을 실제로 간접적으로 경험한 거죠. 네. 이란이 좀 강하게 버티니까 미국도 군사 최강대국이라 하지만 허점이 보이는데 그걸 파악한 거예요. 간접적으로. 또 하나가 이제 이 중국으로서는 또 얻어낸 것들이 또 있죠. 하지만 이제 트럼프의 실익이 뭐냐 이게 궁금할 거예요. 그래도 트럼프로서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거든요. 그렇다면 이란을 혼쭐 내줘서 이른바 핵 위협을 이 지역에서 좀 제거하는 네. 그런 데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명분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사우디 또 아랍에미레이트 이제 뭐 호르무즈 해협 지키려면 당신들이 지켜 나 이제 빠질래. 그다음에 나토 국가들에 대해서도 청구서를 내밀었잖아요. 그죠? 네. 프랑스나 영국 안 도와줘? 그러면 곤란한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중동 지역까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리더십이라고 할까? 그것이 뭐 평가가 좀 호불호가 엇갈리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어떤 외연 확장을 좀 해 나갔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물론 뭐 비판할 부분도 많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핵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거는 이제 이 외교 안보상의 명분이 되는데 또 하나가 에너지 패권.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서 안보니까. 미국이 얻는 또 반사이익은 뭡니까? 이제 여하튼 뭐 후티 방군을 통해서 수에즈 운하로 돌아오기도 쉽지 않다. 또 푸자이라 항구, 이런 아랍에미레이트의 푸자이라가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야 됩니다. 여기도 타격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이 석유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고 나오는 이 부분도 푸자이라 항구가 타격을 받으니까 네. 그래 그냥 이럴 바에야 아예 안전한 미국에 가서 원유를 수입하자. 네. 그럼 그 이익을 지금 유가가 오른 상황에서 미국이 또 반사 이익을 얻어가는 이런 부분, 에너지 이익, 또 중동에서의 질서 재편 과정에서의 미국의 역할 확대, 그리고 이른바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던 유럽, 나토 국가들에 대한 청구서 제시 이런 거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얻는 실익 중에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 예, 이제 예. 시간이 다 돼서 관전 포인트 앞으로 뭘 봐야 될지 투자 전략까지 좀 전해 주신다면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봅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 방산. 우리의 이번에 천문화 또는 K9 자주포의 위상은 더 올라갔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좋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가 이제 에너지 관련된 부분인데 석유화학 부분이 그동안 상당히 이렇게 이제 좀 주춤주춤하는 상황이었는데 앞으로도 이제 이런 현상은 좀 지속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나프타라든지 탈나프타 현상으로 신재생 에너지, 네. 뭔가 기존의 이 석유, 이 재래식 에너지 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풍력이 됐든 태양광이 됐든 물론 지금 우리가 2차 전지 부분은 상당히 좀 곤혹스럽습니다만 네. 이런 새로운 대안에 대한 눈뜨게 되는 계기도 우리 투자자분들은 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정말 잘 모신 것 같습니다. 이란 전쟁 리스크 전반적인 투자 전략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유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2부 내일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